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가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을 호소하며 2주째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탓에 학교가 문을 닫자 돈이라도 벌겠다며 아빠 일터에 함께 나선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약 한 8년간 그거 부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019년 12월 말경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하고 며칠 쉬고 바로 나갔으니까요. 컨테이너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이후 아빠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3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반대편 날개를 넘어뜨려 접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이 씨가 있던 쪽 날개도 넘어져 덮친 겁니다. 날개 안전핀이 빠진 상태라 이미 위험했지만 그날 이 씨에게 조심하란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지만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듣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랬대요. 말조리 했답니다. 제 아들은 그래도 저 아저씨가 수술하는데 주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다 됐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애가 왜 죽는지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들어갔고 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계속 친구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원청 측은 컨테이너 작업을 지시한 건 맞지만 쓰레기 줍는 업무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서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300kg 쇳덩이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선호 씨 사고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또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장엔 필요한 특수 안전장치도 없었고 또 회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안전관리자도 알고 보니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선호 씨 주변엔 지게차로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반대편 날개가 쓰러지면서 쓰레기를 줍던 이 씨를 덮친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물건을 옮기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용 특수 운반 장치로 날개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두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청업체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그랬지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는 동안 현장 안전관리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원청 업체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자 겸 신호수로 지정된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이 작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담긴 5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이 노동자는 안전관리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는 안전모도 받지 못한 채 이 영상 30분 무렵에 등장해 작업을 시작한 지 17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지휘자를 안전관리자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에 대한 단독 취재로 문을 열겠습니다. JTBC는 300kg의 쇳덩이가 이 씨를 덮칠 당시에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핀이 빠진 컨테이너 구조물에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선호 씨와 동료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작업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씨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를 줍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지휘자로 지정된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6분쯤 뒤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오른쪽에 있는 날개를 접습니다. 곧이어 반대편에 있던 날개가 순식간에 접히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이 씨를 덮칩니다. 오른쪽 날개가 접히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반대편까지 접힌 겁니다. 컨테이너 위에 있던 이물질을 청소한 뒤에 제거해야 했던 날개 고정핀이 미리 제거돼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달려가 들어보려 하지만 무게가 300kg인 날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게차로 들어올려 이 씨를 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로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대책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더 큽니다. 이선옥 씨 역시 이미 숨지기 한 달 전에도 홀로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칠 뻔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숨진 당일처럼 이때도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사고로 숨지기 한 달 전쯤인 지난 3월 26일 이선호 씨는 이때도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내리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제가 막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약 10kg 정도 되는 게 꼭대기까지 쌓여 있어요.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 화물은 이 씨의 발을 덮쳤습니다. 발등이 부었어요. 안전화 신었는데도. 만약에 머리 맞으면 깨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씨는 이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안전모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현장 관리하는 사람처럼 한 달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데가 다 있나. 작업을 지시한 원청 업체 측은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임대 작업자들 소소하게 다치는 건데 많아요. 그래 나서 뭐 병원은 안 갔어요 그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숨은 사고가 모여 비극적인 대형 사고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전 세계 가장 높다고 하는데 산재로 처리되고 있는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원청 업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당시 현장 작업 지휘자로 지정해 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뭐 위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똑같이 작업 지시 받아가지고 작업했던 그냥 작업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원청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업무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룸은 23세 하청업체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일은 원청에서 시작해 하청업체 노동자로 이어지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안을 땐 이 가불의 사슬이 돌연 물구나무를 섭니다. 마치 죽음이 노동자에서 비롯된 것처럼 현 원청의 책임은 부각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원청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시 위험한 일을 직접 지시했다는 유족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사슬의 고리인 원청과 하청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원청이 사실상 현장의 모든 일을 지시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바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이선호 씨가 속했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서입니다. 이 씨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갑, 합청업체는 을. 을은 갑이 제시하는 관리 지침은 물론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갑의 요구 앞에 달린 기타라는 단서입니다. 업무 범위의 한계를 뭉뚱그려 사실상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입니다. 고용유지 부분도 거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면 을은 즉시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원청이 맘만 먹으면 하청 노동자는 이유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잘리는 파리 목숨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서가 원청과 하청 사이 맺어지는 용역 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이란 겁니다. 기타 갑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게 좀 갑질 계약서로. 이 때문에 이 씨 유가족들은 오늘 평택항을 찾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원청업체 측은 오늘에야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번엔 사고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씨가 위험한 그곳에 쓰레기를 주우러 가기까지 원청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CCTV 영상, 그중에서도 사고 8분 전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CCTV 영상 속 사고 발생 8분 전, 노란색 지게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이선호 씨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가갑니다. 원청업체 직원입니다. 세 사람은 30초가량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이때 작업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노란 지게차 기사 날개 뒤에 숨어서 지금 안 보이고 지금 약간 뭐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봐도 얘기하는 게 듣고 있는 바라보는 방향이 동일하죠. 그리고 다시 사고 1분 전, 이번엔 또 다른 남성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작업 지휘자입니다. 이후 이 씨는 컨테이너 위에 있는 나무와 같은 쓰레기를 주워 리어카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주황색 지게차가 다가와 다른 쪽 컨테이너 날개를 접으면서 충격이 발생했고 그만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배웠고 처음에 배울 때부터 3년 동안 해도 저거는 있어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청업체 측은 직접 작업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게차 기사는 이런 적이 없다. 이런 공방 속에서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말입니다. 지게차는 이거 나무 치워라고. 지게차 나무 치워라고. 가슴 청소해라. 정치권에서도 영상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자기 일도 아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회사 측에 먼저 보고하는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지게차 운전자 개인에겐 도의적 사과를, 원청업체 측엔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유족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JTBC 안지현입니다. 이선호 씨의 죽음은 분명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쇳덩이가 갑자기 덮친 게 아닙니다. 사고 전부터 이미 컨테이너는 기울어져 있었고 충격을 막아주는 부품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평택항 CCTV 화면입니다. 이선호 씨가 서 있는 쪽 컨테이너 날개가 다른 날개와 달리 안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300kg짜리 날개는 반대편 날개가 떨어지며 생긴 진동으로 쓰러져 그대로 이 씨를 덮쳤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고요. 똑같이 안전핀을 빼고서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지만 다른 컨테이너에선 이렇게 반대편 날개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이 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컨테이너는 문제가 있던 상태로 보입니다. CCTV 화면에는 안전핀이 잘 빠지지 않아 이 씨와 동료가 망치질을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원청 업체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컨테이너가 다른 업체 소유라 고장 났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프링 부품도 일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이 있는 정상 컨테이너는 날개가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사고가 난 현장 컨테이너들은 주변에 먼지가 심하게 날릴 정도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수리를 해야죠. 다만 비용이 들어가고 귀찮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또 다른 해운업체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